1,000원짜리 지폐 속 그 선비, 퇴계 이황. 평생 청빈했다던 이 사람이 죽으며 남긴 목록엔 노비 367명과 서울 순만한 땅이 적혀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 위선이었을까요? 청빈한 척 뒤로 몰래 재산 불린 이중생활? 그렇게 몰아붙이기 딱 좋죠. 근데 이 사람을 알아갈수록 진짜 이상한 건 따로 있었습니다. 이황이 위선자냐 아니냐, 사실 그게 진짜 질문이 아니었거든요. 그 답을 쥔 종이 한 장이 지금도 남아있어요. 자, 그 종이 한 장. 이황이 세상을 떠난 뒤 그 집엔 문서 한 장이 남습니다. 이름은 분재기. 쉽게 말하면 조선판 유언장입니다. 누구한테 뭘 물려줄지 다 적어서 관청 도장까지 받아둔 서류. 요즘으로 치면 부모가 재산 나눠주고 공증받는 거랑 똑같습니다. 이 노는 큰아들, 저 밭은 딸, 이 집 종은 둘째. 이렇게 하나하나 적고 도장을 쾅 찍는 겁니다. 근데 하나 짚고 갈 게 있어요. 이 분재기, 큰아들한테만 몰아준 게 아니었어요. 딸한테도 똑같이 나눠줬거든요. 조선은 무조건 장남한테 다 몰아주는 거 아니야? 많이들 그렇게 합니다. 근데 조선 전기엔 아들이든 딸이든 재산을 골고루 물려줬어요. 장남한테 싹 몰아주는 건 한참 뒤에 생긴 얘기입니다. 자, 다시 이 종이로 돌아와서 이황이 남긴 이 종이엔 논이랑 밭만 적혀 있던 게 아니었어요. 사람이 적혀 있었습니다. 노비요. 그 시대엔 사람이 곧 재산이었거든요. 자, 한번 세어봅시다. 1명, 2명, 10명, 100명을 넘어갑니다. 200명. 아직도 안 끝나요. 300명. 숫자가 멈추질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서 딱 멈춥니다. 367명. 책만 읽고 살았다던 그 선비, 평생 청빈했다던 바로 그 사람 집에 사람이 367명 있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소린가 싶죠? 종이 한 장이 그 옛날 그 집 살림을 통째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종이 아직 안 끝났어요. 그 명단 밑에 땅이 남아 있었거든요. 그것도 상상 이상의 땅이. 이번엔 땅입니다. 이황이 남긴 논밭 다 합치면 얼마쯤 됐을까요? 약 36만 평. 숫자만 들으면 감이 안 오죠? 36만 평. 평수로 들으면 그냥 큰 숫자구나 하고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게 바꿔볼게요. 서울의 서울숲이라고 엄청 큰 공원 하나 있잖아요. 딱 그만합니다. 공원 하나가 한 사람 땅이었던 겁니다. 그래도 감이 안 오면 축구장을 떠올려 봅시다. 축구장 170개. 책상 앞에 앉아 글만 읽던 선비의 땅이 축구장 170개였어요. 어이가 없죠? 여기다가 아까 그 노비 367명을 얹어봐요. 요즘 말로 하면 이건 어마어마한 자산입니다. 땅은 부동산이고 노비는 그 땅에서 일해 돈을 벌어다 주는 자산이었거든요. 부동산에 사람까지 둘 다 크게 굴린 겁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놀라운 게 있어요. 그래도 그 시대 양반들 다 그 정도는 갖고 있었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닙니다. 그 시대 잘 나가던 지주들도 평균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이황은 그 평균보다 땅이 10배, 노비는 3배가 넘었습니다. 그냥 좀 사는 정도가 아니라 잘 나가던 양반들 사이에서도 손에 꼽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황은 그냥 부자가 아니라 부자 중에서도 최상위권이었어요. 1,000원짜리 지폐에 그려진 그 소박해 보이는 얼굴이요. 자, 여기까지 오면 슬슬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이 사람 청비는 무슨 그냥 부자였네? 잠깐만요. 그 판단 조금만 미뤄봐요. 이 땅을 이황이 어떻게 굴렸는지를 보면 얘기가 또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이황한테는 아들이 있었어요. 이름은 이준. 이 아버지가 아들한테 편지를 참 많이 보냈습니다. 조선 최고의 학자가 아들한테 보낸 편지. 뭐라고 썼을 것 같아요? 공부 열심히 해라? 사람 도리를 지켜라? 아니었습니다. 편지에 빼곡한 건 농사 얘기였어요. 밭에 씨는 뿌렸느냐? 잡초는 뽑았고? 올해 곡식은 거뒀느냐? 수확은 얼마나 나왔느냐? 이게 성리학의 대가가 아들한테 보낸 편지 내용입니다.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요즘 부모님이 자식한테 보내는 카톡이랑 똑같잖아요. 관리비 냈니? 월세는 들어왔고? 이번 달 얼마 남았어? 5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부모 잔소리는 똑같았던 겁니다. 근데 여기서 웃긴 장면이 하나 나와요. 아들 이준이 한양으로 올라가려고 했거든요. 그러자 이 아버지가 뭐라고 했느냐? 네가 없으면 농사는 누가 짓느냐? 아들 붙잡은 이유가 농사였습니다. 학문하러 오지 말라는 게 아니라 집안 살림을 챙긴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놓쳤던 게 하나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황은 땅을 그냥 깔고 앉아만 있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노비가 몸으로 일하고 소작인이 농사를 지어도요. 언제 씨를 뿌릴지, 일꾼을 어떻게 모을지, 수확을 어떻게 챙길지 그 머리 굴리는 일은 전부 주인 몫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황은 책만 읽던 학자가 아니었어요. 씨 뿌릴 때를 챙기고 수학을 계산하던, 살림을 직접 굴리던 아버지이기도 했던 겁니다. 그럼 이쯤에서 진짜 궁금한 게 생기죠. 이 정도 재산가를 왜 우리는 그동안 가난한 선비로만 알고 있었을까요? 그 오해가 대체 어디서 시작된 건지 바로 그 얘기를 할 차례예요. 우리가 이황을 떠올릴 때 늘 따라오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청백리, 청렴한 관리, 깨끗한 공무원. 그래서 우리는 자동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청백리니까 가진 것도 없이 청빈하게 살았겠지? 근데 이게 바로 그 오해의 정체입니다. 청백리가 뭔지 이건 제대로 알아야 해요. 청백리는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었어요. 사관원, 사헌부, 홍문관, 의정부, 나라의 깐깐한 기관들이 심사를 합니다. 이 사람은 뇌물 안 받고 깨끗하게 일했다. 이렇게 인정받은 사람한테만 주는 일종의 명예훈장이었거든요. 자, 핵심은 여기에요. 청백리는 뇌물 안 받은 모범 공무원이라는 뜻이지 재산 없는 사람이라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깨끗한 거랑 가난한 거, 이거 완전히 다른 얘기잖아요. 저도 이 얘기 처음엔 안 믿었어요. 그럼 실제 인물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맹현, 조선의 대표적인 청백리로 꼽히던 관리입니다. 이 깨끗하기로 이름난 청백리가 노비를 몇 명이나 부렸을까요? 758명. 청백리도 노비를 758명이나 거느렸습니다. 그러니까 청백리라는 건 원래부터 무일푼인 사람이 아니었어요. 뇌물에 손 안 대고 깨끗하게 산 사람. 그게 청백리였습니다. 그리고 이황. 이 사람은 재산만 많았던 게 아니에요. 벼슬을 20번 넘게 마다한 사람이었습니다. 나라에서 높은 자리를 주겠다는데 20번 넘게 사양했어요. 그러고는 고향에 내려가 서당을 열고 검소하게 제자들을 가르치며 살았습니다. 이건 진짜였어요. 그러니까 이황의 절제는 절제대로 진짜고 재산은 재산대로 사실인 겁니다. 둘 다 진짜인 거죠. 근데 아직 이 사람에 대해 제일 중요한 장면 하나가 남았어요. 1568년 이황의 손자 이안도한테 아이가 태어났어요. 이황한테는 증손자죠.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이한테 먹일 젖이 모자랐던 거예요. 그 시대엔 방법이 하나 있었어요. 집에 부리는 여종 중에 마침 아이를 갓 낳은 사람이 있으면 그 여종을 유모로 데려다 쓰는 겁니다. 그리고 이황 집에 딱 그런 여종이 있었어요. 얼마 전에 딸을 갓 낳은 여종. 손자 이안도가 할아버지한테 부탁을 합니다. 그 여종을 증손자 유모로 보내주세요. 이황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 여종은 노비 367명 중 한 명입니다. 주인이 보내라면 보내야 하는 그 시대의 재산이죠. 게다가 자기 핏줄, 증손자를 살리는 일이잖아요. 보통이라면 당연히 보냈겠죠? 증손자 살리는 일인데. 근데 이황은 거절했습니다. 여종을 유모로 보내면 그 여종은 자기 딸한테 젖을 못 물려요. 남의 집 아이 살리자고 그 여종의 갓난 딸이 굶는 겁니다. 그래서 이황은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남의 자식을 굶겨 내 자식을 살릴 수는 없다. 남의 자식. 여종이 갓 낳은 그 딸을 이황은 남의 자식이라고 불렀습니다. 노비의 아이도 굶겨선 안 되는 한 사람의 자식이라는 거죠. 자기 증손자가 걸린 일인데도요. 근데 이거 가만 보면 좀 이상해요. 사람을 수백 명이나 재산으로 거느린 사람이 그 재산 중 하나인 여종의 갓난아이를 사람으로 대한 겁니다. 안타깝게도 그 뒤에 증손자가 오래 못 갔다는 이야기도 전해지는데 그건 기록마다 갈려서 정확한 건 아무도 몰라요. 확실한 건 하나입니다. 이황은 재산가였지만 그 재산 앞에서도 지킨 선이 있었다는 것. 자, 이제 처음 그 종이 한 장으로 돌아갑니다. 이황이 남긴 분재기. 노비 367명, 서울 순만한 땅이 적혀있던 그 종이요. 그 종이는 이황이 위선자였다는 증거가 아니었어요. 그 시대 양반한텐 노비도 땅도 당연한 거였고 그러면서도 뇌물 안 받고 벼슬을 20번 넘게 마다한 절제는 진짜였으니까. 우리가 몰랐던 건 이황이 나쁜 사람이었다는 게 아닙니다. 청렴하면 당연히 가난할 거지라는 우리 머릿속 그 공식이 500년 동안 틀려 있었다는 거예요. 청렴한 것과 가난한 것, 이 둘은 원래 전혀 다른 얘기였습니다. 우리가 그걸 한 덩어리로 묶어놓고 오해했던 것뿐이에요. 노비 367명, 서울 순만한 땅, 아들한테 보낸 농사잔소리, 그리고 여종의 갓난아이 앞에서 멈춰선 그 마음까지. 종이 한 장이 그 긴 오해를 풀어준 겁니다. 나도 몰랐던 역사였습니다. 성장 중인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